자, 운수온돌 기능사 도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. 지금 보면은 요거 이제 뭐 치수는 이제 표준 도면 공개된 표준 도면 치수인데요. 지금 여기 보면은 그 1번부터 1, 2, 3, 4, 5, 6, 7번이 있어요. 7번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구간별 그 여유 치수라고 이제 기재를 해 놨는데 이 치수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어요. 외워야 될 치수예요. 사실은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, 이와 같이 이제 각 부속품별 여유치수라고 하는 것은, 음,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엘보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, 음, 엘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, 자, 요 이제 엘보 안에 이제 앞나사가 나 있겠죠. 앞나사가. 이렇게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앞나사가 이렇게 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이프가 조립이 되죠. 파이프가 조립이 되는데, 뭐 이 파이프가 이 엘보의 끝까지 조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요 정도까지 조립이 돼요. 요 정도까지. 여기도 요 정도까지 조립이 되죠.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그 치수들은 요 파이프의 중심선 거리라는 얘기예요. 요 중심선 거리. 그러다 보니까 요 중심선까지의 거리와 이 파이프가 조립되는 요 길이,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.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죠. 요 차이 나는 요 치수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유 치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공간 치수.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치수에서 요 여유 치수만큼 빼내고 이 파이프를 잘라서 나사를 내야만이 이 치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규격별로 이 치수들을 음,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치수들을. 그래서 뭐 엘보, T, 그다음에 유니온, 소켓, 45도 엘보. 뭐 요 빨간 것은 이제 온수온돌에는 필요가 없지만은 뭐 가스 기능사라든지 뭐 요런 이제 작업에는 요런 황동 볼 밸브가 들어가니까 뭐 참고로 봐주시고요. 그래서 이런 여유 치수들을 어, 외워두면은 뭐 시험 볼 때는 이런 표를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. 외워야 되겠죠. 외워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지우고요. 자, 이러한 그 여유 치수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간별 그 여유 치수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도면의 치수는 340이에요. 340인데 이 부분은 지금 레드샤죠. 레드샤는 그 모서리 부분, 그 중심 부분에서부터 여기 이제 요 파이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40인데 지금 여기에는 레드샤도 있고 유니온도 있고 요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요? 리플이 들어가요. 리플, 그 다음에 T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속품이 섞여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유 치수를 다 외워서 빼줘야 이 치수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실제로 그러니까 340에서 요 98을 뺀 치수로 요 파이프를 절단을 하고 나사를 낸 다음에 조립을 해야 요 340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98. 요거 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치수로 또 조립도 해보고 해서 가장 근접한 이 치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치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.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40, 또 3번 같은 경우는 35, 4번 같은 경우는 음, 요, 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자, 여기는 25A 파이프고 여기는 20A 파이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엘보는 25 곱하기 22경 엘보죠. 즉 2경 엘보라는 얘기는 조립되는 그 반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.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25A가 들어갔죠.
자, 20 곱하기 20, 25 곱하기 20, 그 엘보의 그 여유치수를 한번 보면은요. 지금, 여기에는 없네요. 여기에 보시면은. 자, 이경 엘보예요, 여기 지금. 이경 엘보고. 아까 25 곱하기 20이었죠. 25 곱하기 20. 요 이경 엘보예요. 그러다 보니까 25의 쪽은 19, 20의 쪽은 22예요. 요 19를 기억하세요. 19. 25의 쪽이 19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가 25의 쪽이잖아요. 여기가 이제 19. 즉 여유치수 여기서 9를 빼라는 얘기죠. 19. 19.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유니온이죠. 유니온. 유니온에 대한 또 여유치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합쳐서 빼라는 얘기예요. 그걸 합친 것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32를 빼라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12가 되겠죠. 여유치수가.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, 여기 19가 되니까 토탈 32를 빼서 요 파이프를 잘라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요 부분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번, 6번, 7번까지.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강관에 대한 그 여유 치수를 지금 보여주고. 그래서 이 치수는,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. 간혹 이제, 예를 들어서 뭐 이 도면이 지금 표준 치수로 나와 있지만, 표준 도면으로 나와 있지만은, 이 치수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잖아요. 모양은 똑같지만은. 예를 들어서 뭐 이거 450으로 한다든지. 그죠? 바꿀 수 있죠. 그러나, 이 치수는 불변이에요. 어떤 치수를 갖다 놔도 무조건 그 치수의 도면 치수에서 이 치수를 빼내고 파이프를 절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이해가죠? 그래서 이 여유 치수는 반드시 외우는 것이 좋다는 것. 자,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각 부속품별 그 여유 치수, 뭐 많이 사용되는 그 규격에 대한 엘보 T, 뭐 유니온, 소켓, 그 다음에 이제 45도 엘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배관 작업에 사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외워 놓는 게 좋죠. 자, 여기도 이제 계속 레드샤도 있고요. 우리 그 온수온돌에도 레드샤 나오죠. 그래서 이러한 요 지금 굵고 큰 글씨가 이제 여유치수 빼야 될 치수예요. 이런 치수들을 빼내고 파이프 절단을 하라는 얘기예요. 뭐 이경 T, 이경 L보도 아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빨간 걸로 표시된 것들은 가스기능사와 관련된 그런 여유치수예요. 이런 것들도 역시 그 가스기능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재보면서 이제 만들어낸 여유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스기능사에 응시할 때도 이러한 여유치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그 동관 그 밴딩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. 뭐 여기까지는 이제 강관이었고요. 강관이고 이제 요 윗부분이 이제 동관인데 동관 밴딩이 중요하죠. 동관 밴딩도 중요하지만은 밴딩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정확한 치수로 해야만이 이 지금 여기서 이쪽 끝단까지가 지금 360이 되는데 이 360의 치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이 조립이 수직으로 되지 않겠죠. 힘들겠죠. 또한 이 치수도 비교적 정확해야만이 또 이 치수도 정확해야만이 여기서 수직 조립이 되고 또 이 부분에서 그 누수가 되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밴딩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여기 A, B, C, D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이것은 절곡하기 위한 그 기준점이에요. 기준점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요 동관의 요 끝에서부터 조립되는 요 끝에서부터 340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고 요거 정리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. 요 340되는 점에 이렇게 A 점을 찍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
이게 이제 밴딩 하기 전에 이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. 밴딩 하기 전에 또 165 되는 거리에다가 또 이렇게 점을 마킹을 하고, 또 그 다음에 210 되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고, 그 다음에는 205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165 되는 지점은 여기서 이제 요 끝단까지 거리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절단하라는 얘기인데, 이렇게 이제 밴딩을 먼저 해놓게 되면은, 이제 동관이 이렇게 쭉 길게 있다면은, 이렇게 지급된 재료가 이렇게 있겠죠. 이렇게 있다면은, 자, 요 부분을 지금 여기, 요 레드샤에 조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, 340되는 점, 요거, 요게 이제 요거 H점, 요게 이제 A죠. 그 다음에 이제 165 되는 지점,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. 여기가 이제 B 지점이에요. B 지점. 그 다음에 이제 뭐 210 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고, C 지점. 그 다음에 이제 뭐 D 지점. 여기 205죠.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먼저 다 해놓으세요. 일직선 상태에서 마킹을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 A 지점에다가 그 눈금 제로를 맞추고 여기서부터 밴딩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눈금 맞추고 또 밴딩하고, 여기서 눈금 맞추고 밴딩을 하고,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. 그런데 이 동관 밴딩과 관련된 뭐 치수 표시라든지 밴딩하는 요령들이 사실은 그 유튜브 그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. 요 뒤에도 이제 동영상을 잠깐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, 뭐 그 치수도 이제 맞고,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이 화면에서 설명드리는 이 치수들은 이것도 역시, 실제로 이제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고, 가장 정확한 치수를 얻기 위한 그 마킹 위치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치수들이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치수들로 마킹을 하고 밴딩을 해서 조립을 했을 때 비교적 정확한 치수가 나왔고요. 경험에 의한 치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치수도 좀 외워두는 게 좋죠. 외워두는 게 만약에 뭐 다른 유튜브 자료를 본다든지 또 학원 또는 강의 자료를 보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. 뭐 틀린 건 아니니까. 그러나 이제 순서라든지 정확도는 이제 뭐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치수로 마킹을 하고 밴딩을 했을 때 큰 오차가 없었다는 거,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아무튼 이 밴딩과 관련된 것은 요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동간 부분 여기 440의 치수라는 거 있죠. 요 부분. 요 부분의 치수는 틀림없이 이 치수는 요 레드샤의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관의 중심까지의 거리라는 거. 요걸 명심해야 돼요.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요 440을 가지고서 요 부분의 여유치수 또 요 지금 보면은 요 둥근 라운드 부분, 요 R값이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R값과도 이제 관련이 되죠. 그래서, 이 표는 밴딩의 밴딩의 반경, R값, 요 밴딩의 반경과, 그 다음에 이 동관의 직경, 이 동관이 뭐 이제 15.88mm 이렇게 돼 있는데, 약 16mm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경이 15.88이니까 이 중심까지의 거리는 약 8mm 정도가 되겠죠. 이거 8mm 정도. 8mm 정도가 되니까 이것도 감안하고, 왜? 시험에서의 치수는 여기까지 측정하기 때문에, 여기까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죠. 이 거리도 8mm. 그 다음에 아래 R값 반지름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
요 밴딩하는 요 반지름 값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반지름 값, 요 위에 있는 동관의 요 두께, 그 다음에 이쪽 부속품에서의 여유치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러한 그 밴딩 기준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. 또 이 표는 그렇게 잡은 것들이고요. 그래서 이 표의 수치들을 외우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동관 밴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면은요. 음, 요 뒤에 이제 그 동관 밴딩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. 그 동영상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 edugang.com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배관 작업 설비 쪽으로 관련된 그 유익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그 동관 밴더예요. 지금 요거 동관 밴더인데 요거 동관 밴더인데 여기 보시면은 8분의 5라고 돼 있어요. 지금 8분의 5 여기 보이죠? 그래서 이 규격이 8분의 5인치 즉 15.88mm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시험 보는 동관의 지름이에요. 동관의 규격이에요. 그래서 이 동관의 지름이 이제 15A인데 실제 그 지름은 15.88mm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반경이 2와 4분의 1인치. 여기 보면은 2와 4분의 1 R이라고 써 있어요. 요 반지름이 이제 2와 4분의 1이란 인치란 얘기예요. 그게 이제 미리로 따지면 약 57mm 정도 돼요. 57mm. 즉, 요 반지름이 57m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. 이 원의 반지름이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치수별로 마킹하라 그랬죠. 그 마킹한 지점과 요 밴더의 그 0점과 이렇게 맞춘 거예요, 지금. 맞춘 상태죠. 맞춘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제 90도로 이렇게 돌려서 밴딩을 할 텐데, 여기가 90도고요. 90도인데, 스프링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이 동관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, 90도까지 갔다가 힘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원래 위치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90도로 한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꺾인 것, 밴딩이 된 것은 뭐 89도가 된다든지 89점 몇 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죠. 그건 이제 스프링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감안해서 원래의 목표했던 각도보다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밴딩할 필요가 있다. 그래야 비교적 정확한 각도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밴딩을 하고 또 여기서 밴딩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90도가 안 되고 약간 벌어진 스프링백에서 벌어진 상태가 되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기울어지게 되면은 또 여기서 45도 또 여기서 45도 하면 이 전체적인 치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조립할 때 수직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밴딩하는 각도, 밴딩하는 그 마킹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 동관 밴드를 사용해서 그 90도하고 45도 밴딩하는 영상을 잠깐 좀 보실 건데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.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밴더 반경이 57이라 그랬죠 아까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게 밴더라고 치죠. 밴더 이게 이제 반지름이 57이라 그랬어요. 이 부분이 57이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동관을 이렇게 밴딩을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밴딩을 하죠. 그런데 이 동관 두께도 이게 16mm란 얘기예요. 16mm. 그러면 이 중심선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겠어요? 이게 8mm 정도 되겠죠. 그러면은 이 밴더의 반경과 8mm 합치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? 65mm가 되죠. 그렇죠? 65mm 정도. 그러니까 요
중심에서부터 요 밴딩을 위한 첫 번째 표시 지점까지의 거리가 이미 65라는 얘기예요. 6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65mm 정도 되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치수라든지 스프링백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오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해보니까 약 70mm 정도를 고려하면은 적당하더라. 그리고 또 사실 실제로 채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mm까지는 만점으로 인정을 하니까 처리를 해주니까 70mm 정도는 이걸 계산해 줘라. 여기서 70이고 그 다음에 이쪽 레듀샤에 연결되는 부분 레듀샤에 연결이 이렇게 됐었죠. 이렇게 이 부분의 여유 지수를 감안하면은 토탈 합쳐서 약 100 정도 이렇게 아마 빼주면은 될 거예요. 이런 원리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숫자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과는 경질이다 보니까 자칫 마음이 바빠서 서두르다 보면은 동간이 그냥 여기서 둥글게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똑 부러지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고 천천히 균등한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힘을 주면서 이제 밴딩을 해야 되고 이 동간의 또 수평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. 자, 잠깐 90도 밴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잠깐 보실 텐데요. 요거 에듀강닷컴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을 잠깐 제가 발췌를 좀 했어요. 풀 영상은 에듀강닷컴으로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왼쪽 편이 시작점이에요. 시작점에서 제가 이렇게 당겨서 마킹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요 시작점이 항상 요 고리가 있는 부분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물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 0점에다가 마킹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고리를 탁 채워주세요. 그리고 밴딩이 반대쪽 손잡이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서서히 한번 당겨보세요. 이렇게 쑥 당겨보시면 됩니다. 쭉 당기고 이렇게 자, 이렇게 90도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90도보다 살짝 더 당겨주시면 돼요. 요게 스플링백 때문에 경질 동간은 탄성이 이렇게 반대로 가거든요. 그래서 90도보다 살짝 더 밴딩을 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. 자, 잘 보셨죠? 이거 이제 90도 밴딩인데 이랬을 때 지금 이쪽 동간과 이쪽 동간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.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 밴딩과 또 치수 맞추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평을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지금 여기 시범을 보인 분은 숙달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밴딩을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밴딩을 하는 것이 이 밴딩이 꺾이거나 절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다음은 이제 45도로 밴딩 하는 것을 한번 좀 볼게요. 자, 45도로 밴딩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가나 다 부분인데 다 부분은 어때요? 45도로 꺾어줍니다. 그래서 그 45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 마킹을 조금 제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. 반대쪽이 안 보이니까 마킹을 이렇게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출발 부분은 마찬가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. 왼쪽으로 가고 요렇게 뒤집습니다. 요렇게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45도 꺾어야 되죠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0점에 맞춰서 각도 살짝 봐주시고요. 요 상태에서 45도 밴딩입니다. 45도 자 요렇게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거 45도 밴딩 하는 것을 봤는데 이랬을 때 지금
지금 동관의 요 부분과 이 부분 이제 수평을 잘 맞추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. 이게 뒤틀리지 않도록.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은,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립을 했을 때, 바닥에서 그 뜨는 부분이 생겨요. 그 뜨는 부분도 30mm 이상이면은 그 오작 처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수평을 잘 유지하면서, 음, 밴딩을 할 수 있도록,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, 요 관을, 실습장에서 봤을 거예요. 요거 이제, 그 메타폴 파이프라고 하는데, 요 메타폴 파이프를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, 우리 사실은 실습 재료비도 좀 비싸고, 동관이 특히 더 이제 고가인데, 이 동관, 한번 뭐 쓰고 나면은 재활용이 사실 어렵거든요. 뭐 절단을 해서 다른 작품에 사용하기 전에는. 그러다 보니까, 동관 밴딩 작업을 강관만큼 많이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강관은 강관대로 조립을 하고 동관 대신에 요 메타폴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밴딩 연습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데요. 요 메타폴 파이프는 이제 그, 그 플라스틱 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, 이게 이제 알루미늄 속에 들어있는데 알루미늄이 이제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피복이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적정식 이제 복합 파이프인데 이게 이제 밴딩이 잘 돼요. 이게 밴딩이 잘 되고 또 밴딩을 했다가도 다시 그 원위치로 손으로도 펼 수도 있고 일직선으로. 그래서 이제 밴딩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요 메타폴 파이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 좋죠. 동간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한번 절단을 해 놓으면은 그 여러 차례 폈다가 다시 밴딩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이걸로 이제 밴딩 연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팁이 좀 되겠고요. 참고로 뭐 우리는 보통 실장에서 이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빨간색이 이제 난방용 또는 이제 온수용 쓰고요. 그 냉수용에는 이 청색을 쓰죠. 그래서 이제 유경이 16mm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동간 밴딩하는 그 규격과 딱 맞죠. 그래서 이 규격은 이제 12A로 하는데 12A짜리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동관과 지름이 거의 같다. 그래서 이제 요 메타폴 파이프 쓰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립하는 그 순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. 자, 우선은 이제 크게 이제 뭐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5의 유니온을 기준으로 해서 좀 요 부분을 이제 B 파트로 하고 B 파트 여기 지금 B 파트라고 되어 있죠. 4, 5, 6, 7.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니온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간관까지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물탱크 접속되는 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요. 요걸 이제 A 부분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놓고 여기 조립 따로 해놓고 이쪽 조립 따로 해놓고 여기 이제 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결합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동관 따로 하고 동관 작업을 이렇게 따로 하고 뭐 C 파트라고 하죠.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동관 밴딩 요거 동관 밴딩을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립이 다 끝나고 밴딩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A 파트와 B 파트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유니온을 이용해서 이때 이제 유니온을 너무 꽉 재우지 말고 가볍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재워놓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동관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여기를 타이트하게 재워놔 버리면은 사실은 이 동관이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 삽입이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 이 치수가 지금 밴딩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36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360이 돼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의 치수에 따라서 200이죠. 또 이 부분의 치수에 따라서
이 부분의 치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밀도 만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5mm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 치수가 도면 치수 170이지만은 정리 좀 할게요. 이 부분이 170이지만은 175mm까지만 맞춰도 만점이란 말이에요. 6점. 175라고 했다고 칩시다. 175. 또 여기는 뭐 좀 잘했어요. 그래서 뭐 393 정도 했어요. 그래도 만점이에요. 부분 치수로 보면은 만점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몇 미리 차이가 나요? 몇 미리 차이는 8mm 차이가 나지. 8mm가 큰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죠? 그렇다면은 8mm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. 얘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면은.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일단은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치수가 가급적 정확해야 돼요. 이 치수가 360으로.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8mm를 어디서 메꿔줘야 돼요? 여기서 208mm 정도로 메꿔줘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? 여기는 이미 뭐 5자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만점은 못 맞는 치수가 됐고요. 여기도 불안불안하죠.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뭐 동관이 이렇게 벌어져서 조립이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좁혀져서 조립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조립 부분에 틀림없이 틈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. 그럼 이제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치수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끼워 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여기를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란 얘기예요. 여기를 먼저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물탱크를 이 부분에 이제 물탱크를 파이프 이때도 이제 물탱크도 여기 이제 물탱크하고 조립되는 그 15A 파이프짜리 있죠. 이렇게 물탱크가 있으면은 15A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수직으로 1m. 이 15A 파이프와 물탱크를 먼저 조립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조립을 하는 것이 맞죠. 그런 순서로 이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강관 조립은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이제 두산 정도가 보여야 이제 그 조립 상태가 이제 만점이라 그랬죠. 두산 정도. 그런데 치수 정밀도가 이제 그 점수가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립 상태를 만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치수를 우선적으로 좀 맞춰야 하다 보면은 이 나사산이 보이는 나사산이 두 산이 넘을 수도 있고 막 세 산 정도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.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정밀도 점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완전 나사부를 조절할 수도 있다. 그러나 이제 뭐 불완전 나사부도 2개 정도 보이고 그다음에 치수도 정확하고 그게 이제 더 이제 완벽한 작업이 되겠죠. 그래서 강관 조립에서는 이제 누수 방지가 이제 완벽해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기를 걱정하다가 동관 조립부의 누수를 걱정하다가 강관 조립을 좀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. 학생들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여기는 잘했는데 엉뚱한 부분 뭐 이런 데서 유니온 부분에서 실수로 고무 패킹을 안 끼워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죠. 너무 아깝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물탱크하고 요 15A 파이프 세울 때 그때 이제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. 이것도 역시 30mm 이상 벗어나면 오작이에요. 실격이죠.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 밸브 퇴수구가 그 아래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. 자 이렇게 해야지 뭐 두서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온수온돌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아무튼 뭐 나중에라도 시험에 응시할 때 좀 도움이 되는
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